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노동조합, 그리고 수다쟁이 김천맘, 김천기독장로협의회 및 아가페 포럼이 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율곡동 김천시의원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모든 후보께 초청장을 전달했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참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정책을 펼치는 정치단체입니다. 토론회 장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공천을 받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는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꽃핀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이 국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언론을 기피한다면 잘못된 공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후보자라도 토론에 나오면 김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호 4번 무소속 김동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동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 곽석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무소속 시의원 곽석진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선거 후보자 토론 방식을 기본 모델로 하였으며 사전에 각 후보께 공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토론 순서는 오프닝 멘트, 상대 후보 칭찬하기,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 적석 질문, 그리고 클로징 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 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프닝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김동기 후보도 해주시죠.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클리 김천 대표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율곡 주민 여러분, 율곡동을 제일 잘하는 현직 시의원 다시 믿고 맡길 기호 4번 김동기입니다. 진보의 핵심 김동기의 발자국이 율곡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강단 있게 율곡의 발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찾아 결국은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율곡 주민 여러분, 제게는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교육, 환경, 의료, 생활 등 살기 좋은 율곡 완성을 위해 저 기호 4번 김동기는 낡은 정치의 틀을 깨고 민주적 시민정치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며 주민의 조직된 힘이 주축이 되는 시민중심 정치를 실현할 율곡, 저 기호 4번 김동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곽석진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율곡 시민 여러분, 기호 5번 무소속 후보 곽석진 인사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율곡 발전을 이룹니다. 항상 시민 곁에서 어린이가 즐겁고 여성이 행복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그런 율곡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곧 김천의 희망입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실천만이 우리의 고장을 빛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주민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결코 헛되지 않도록 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곽석진은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율곡동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몰아오더라도 저 곽석진은 율곡동 저소노마가 되어서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 제 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율곡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유권자를 기망하고 우롱하는 그런 것은 유감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양당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 안 오셨는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대 후보 칭찬하기입니다.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마음껏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석진 후보가 먼저 김동기 후보를 칭찬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동기 의원을 칭찬을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성리의 사드 반대 시위에 갔을 때 그 경찰을 향해서 몸을 던지고 사드를 막으려고 하는 그 진정성, 과연 저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굉장히 의협심도 강하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유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친환경 자전거를 이용해서 소음도 없이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게 평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김동기 후보가 곽석진 후보를 칭찬해 주시겠습니다. 예, 곽석진 후보님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 곽석진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자리에서 늘상 뵙는 분이죠.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드 문제라든지 늘상 분쟁의 지역에 제가 있던 그런 모습들을 또 좋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곽석진 후보님 공약과 제 공약을 봤을 때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율곡동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동병원 그리고 주차 관련 문제, 또 돌봄센터 관련 문제, 축사 악취 문제, 방음벽 설치, 반려동물 정책 등 이런 공약들이 중복되는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공약들은 앞으로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뜻이라 생각을 하고 잘 받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기가 참 좋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니 분위기가 좋아지고 긴장도 풀려서 편안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당선되면 공약 중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과 그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두 분밖에 안 나오신 관계로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기 후보께서 공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아쉽습니다. 그 대신에 또 이제 공약을 시간을 3분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축약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제 공약을 설명은 더 길게 해도 되니까 예, 넉넉하게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 공약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약 가장 큰 공약은 바로 경북 혁신도시에 대한 공약입니다. 지금 가장 우선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협력사 유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140개 정도 되는 협력사가 유치가 됐는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그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혁신도시의 발전을 일으키는 역할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참 많이 만났습니다. 경북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있느냐?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만나서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기관을 가져가려고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에서만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나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혁신도시 발전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뛰어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는 애기들한테 젖준다고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신경을 써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박함을 많이 느꼈던 4년이었습니다.
저는 공약이 크게 지금 5파트로 6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밀착 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공공기관 입주 젊은이를 위한 청년 주택 공급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에서 내오는 젊은 청년들이 지금 방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로공사 쪽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더 늘려서 우리 공공기업에 내려오는 젊은이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는 정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캠핑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그 가족 같은 개념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의해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위로라든지 인간들이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 반려동물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유유지역 및 국시유지 여기 이제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공단 분양에만 지금 상당히 이제 열을 올리고 계신데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농장 분양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창출되는 것을 가지고 1차 없는 2차 산업 없고 3차 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이 가장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강세를 띄고 있는 어떤 산업 부분이기도 합니다. 1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2차 가공부터 3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에서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퇴직의 어떤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라든지 김천시를 통해서 정착 교육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김천을 떠나지 않게 만들려면 그분들이 김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장의 분양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곡동과 오봉 저수지 간에 지금 상당히 교통량도 많아지고 오봉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뿐만 아니고 구미 인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즐기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에서 도로 확장 및 또한 산책로 또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율곡에 계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봉 저수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25%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 인재를 가지고서는 정상적인 질 좋은 인재들을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원하는 인력과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의 그 수준 차이는 그러니까 수준보다는 전공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질 좋은 직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기서 주민등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수도권에 가서 현재 있는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하면 그 또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지역이 살고 지역에서 머물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마련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시설물 저녁과 주말 개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시설을 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부분들 이거는 과감하게 개방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이 농구입니다. 제가 3대3 길거리 농구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6회째를 맡고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서 농구랑 풋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런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개방하는 부분도 이렇게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율곡 주민센터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초등 돌봄, 그다음에 자녀 돌봄을 방과 후 9시까지 지금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운영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시청, 교육청, 지역사회, 학교가 연계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활용을 통한 청소년 휴게시설 및 휴식 공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율곡동에 지어지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는 2층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시의회에 있으면서 지금 이게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 2층밖에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일단 2층을 짓고 나서 준공 검사가 끝나면 2층을 더 올리는 설계를 지금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다시 예산이 확보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2층의 건물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율곡동에는요 주차장 부지가 지금 잡초도 많이 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텃밭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바로 인근의 주민들이 사랑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언제든지 스스로 이제 농촌에서 생활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기가 채소라든지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은 애기들 교육에도 상당히 좋은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혁신도시에는 주차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죠.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보된다면 타워식 주차장은 건립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는 객석이 지금 700석 가까운 객석이 들어오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또한 그 정도 넓어집니다. 그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인근에 타워식 주차장 건립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인근 상인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에 차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저녁 시간 되면 갓길 주차를 통해서 우리 인근 지역 상권에서 편안하게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관주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복합문화센터가 지을 때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이제 운영 또한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프로그램과 또 그 속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많은 지금 율곡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도 계시고요. 또한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분들 또 여기 김천에 계셨던 분들도 능력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우나 유치입니다. 이건 민간 투자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율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또 이제 바라는 사안입니다. 지금 사우나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조그마한 면부에도 가면 사우나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는 목욕탕이 없다. 이거는 너무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과 충분한 협조를 한다 그러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 지역 같은 경우 CCTV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CCTV 확대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부분입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엔 나이로 보면 79세까지 작년입니다. 80이 돼야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해내야 됩니다. 퇴직자 교육 필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재능과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율곡천 주변에 파크 골프장 그리고 어르신 전용 놀이터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건강 지원 서비스 꾸려내겠습니다. 제가 22년간 부모님 병수발을 들다 보니 어르신들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아기 때 강보에 쌓여서 내려온 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 부분입니다. 감천내과를 강수욕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가동보를 만들어서 감천내과 모래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바닷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리 감천내과에서 충분히 강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KTX역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금 KTX 같은 경우는 방음벽이 일부 구간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차하는 열차에 대해서는 소음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바로 통과하는 열차가 지날 때는 소음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확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파 또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방음벽 설치가 수년째 지금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이것을 해결하려고 LH라든지 도로공사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것들은 곧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김천은 자연 생태 복원을 통한 친환경 도시입니다. 다음은 의료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에서는요, 율곡에서는 지금 종합병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경북의료원 분원을 제가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이 들었을 때 이분들이 상당히 제소도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201병상이 포함된 응급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가 지금 현재는 예상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병원이 운영이 되다 보면 지금 우리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진료 과목에서 이제 안과가 이제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이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런 모자라는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다시 추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보건 출장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출장 보건소는 바로 남면에 있습니다. 바로 근처입니다. 근처고 지금 보건증이 발급되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지만 바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 자영업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기 후보님 공약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은 4분, 5분 동안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우리 무소속 후보님께서 자신의 공약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동기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석진 후보께서 공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동기 후보님 공약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 18개입니다. 결코 적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율곡동에는 13세 미만 아동이 4,930명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유아 및 아동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동 방학기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율곡동에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들의 어떤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유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는 공공주차용지 확보로 주차난 해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 부지를 일괄 매입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7월 정도에 제가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청 교통과하고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소식은 없는데 잠깐 요거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5개에서 그 당시에 7월 달에 5개에서 1개가 매각이 되고 4개 정도 남았습니다. 매각된 거는 율곡 유치원 옆에 있는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 나머지 주차장 용지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여기는 4층까지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후에 율곡동이 더 커지고 비대해지면은 제2 주민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고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를 주차장 무료 주차장으로 쓰고 매입해서 두 번째는 건축을 해서 1층, 2층 주차장 용지를 사용하고 3층, 4층은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리 소재 축사 이전 추진, 악취 및 석청전 오염 원인인 축사를 이전해 쾌적한 환경 조성, 율곡동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나 관계기관에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은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의 사업 개요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차 등 자동차 산업 출범 100년 만에 큰 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가 사실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이렇게 큰 교통의 메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교통대학, 비클 대학이 좀 설립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6만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요. 사업비로는 한 2천억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국비를 해가 수용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그 한전공대가 지금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대학교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특성화 대학이죠. 대학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상권과 경제, 문화, 복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금 역 주변에 가보면은 상가, 오피스텔 아직도 공실이 많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다. 한 5천 명 정도면 학생이 돌아 버리면은 여기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 공실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도록 혼신을 힘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 자전거 설치, 사실은 혁신도시가 그렇게 넓은 데는 114만 평입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두고 1,000원 정도로 여기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숙박시설 건축 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5억인가 아마 설계 타당성 검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추진되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 소음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전원주택 마을 조성도 여기 우리 비클대 들어올 때 그 뒤에 축사 빼내고 이전하고 그 뒤에 행복 전원 마을 주택을 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사실은 반려동물과 공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반려동물 놀이시설 구축과 예방주사와 수술비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골목상권 활성화, 직원고용 지원금 및 4대 보험금 지원, 전기세, 수도세 감면 혜택. 코로나로 인한 한 2년 1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상권에 가면은 조금 살아났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을 써서 골목상권 살리고 자영업자 기살리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층
일대 등나무 장미 특화거리 조성,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휴식과 볼거리 제공,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작은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안산공원 활용 벼룩시장 개장을 하겠습니다. 이 벼룩시장은 상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과 야외 공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추진, 찾아가는 음악회, 어린이 사생대회, 배드민턴 대회 등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 퀴즈 카페 시범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육아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르신 일자리 안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정주 여건을 갖출 수는 없지만 점차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피부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곽석진 후보 공약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김천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참석자에게는 눈 마사지기, 고급 우산, 그리고 손 선풍기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후보자 자신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거나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동기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큰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는 바로 김천 발전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기관 협력사 유치와 주민 참여하는 노사민정 혁신도시 발전 TF팀 구성 운영,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입주 젊은이를 위한 청년주택 공급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곽석진 후보님 공약에 보면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혁신도시 발전 방안이 없는 율곡동 시의원으로서는 방안 없이는 율곡동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예, 곽석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은 발전 방안이라 한 게 거창한 구호가 있고 어떤 거대한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혁신도시 발전의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주차장 문제부터 거론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 LH에서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주차장 용지가 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원이 114만 평 중에 60%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만 넓고 주차장 용지가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원을 줄이기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여기가 편도 6차선입니다. 양쪽 6차선인데 여기서부터 우리은행까지 이 모든 도시가 6차선인데 한 차선 정도는 저는 흰선을 꺼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김천역에 보면은 2차선 아닙니까? 근데 한 차선을 막고 주차를 24시간 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 용지를 빨리 하는 것도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주민의 어떤 가려운 곳, 주민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시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도립아동병원 건립 이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이
930명입니다. 이 아동이 살기 좋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도립 아동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곽석진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김동기 후보님도 시의원을 또 현재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꼼꼼하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김동기 후보와 저의 그 어떤 서로 간에 매칭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공약이 많아서 김동기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존중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답변은 2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곡동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기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주 여건이 우선 되려 그러면 이제 공공 부분에서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민간 부분에서 투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부분에서 투자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가 됐을 때 이윤이 창출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업 협력사 유치 같은 부분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김천시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을 몇 개 만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혁신 도시는 상당히 이제 급조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혁신 도시가 아니고 LH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그런 설도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만들려면 용역을 통해서 경북 혁신 도시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지금 시행착오 겪었던 거 우리 불편했던 부분들을 아까 공원 부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요. 이것들 용역을 통해서 이게 선행됐을 때 시간은 물론 걸리게 됩니다. 다시 혁신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경북 혁신 도시에 대한 지구 계획 변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 곽석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김천 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 혁신도시입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은 경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기 후보가 이야기하셨듯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하나만 하더라도 또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사는 사람은 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절차와 과정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가 주민분들이 살고 있은 지가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 사실은 좀 미완성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단위 계획 변경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경제성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민간이 투자하라 그러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에게 무조건 일임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대학이나 이런 관에서 주도해서 우리 민관 협동해서 한번 좋은 율곡동의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율곡동 어려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두 분 후보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김동기 후보님도 추가로 말씀하시기. 예. 말씀하시면. 그러면 곽석진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 경제성이거든요. 아동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을 하나 들어온다 하는 게 그냥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 부분이 경제성이 과연 나오느냐? 2만 3천 명 정주 여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창했던 이야기가 공공의료로 가야 된다. 공공의료로 가지 않으면 수익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립 아동병원을 주창했던 거고요. 이런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어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김동기 후보께서 의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율곡동에는요, 병원이 201개 병상이 포함된 그리고 응급실이 포함된 병원이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립 공공병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까 제가 이걸 이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완공이 되어서 개원을 앞두고 있는 그 병원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지 타산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결 방안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병원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병원이 되었던 일반 병원이 되었던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거의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공병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현재 지금 완공된 그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천시하고 경상북도에서 했던 그 논의조차도 지금은 거의 사그라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병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율곡동은 초등과 중등 학생 그리고 젊은 부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곽석진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이 앞서지 않는 도시는 소멸됩니다. 사실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금리 한 10%대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육, 문화, 복지, 경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복합혁신센터가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지와 문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그 율곡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고요. 복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율곡동이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삐까뻔쩍하고 건물이 새 거고 좋다고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임대에 계신 분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탈북자민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율곡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한 기부를 받고 있고 나눔냉장고가 매개체가 되어서 거기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복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김동기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이것을 준비하면서 맘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보니까 오토바이 배달 단속, 목욕탕, 물놀이장, 그다음에 병원에 안과가 없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원 연구회를 끌어오면서요,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된다 그러면 우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됐을 때 마을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시까지 하는 돌봄 센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합문화센터 이제가 지금 2층인데요. 다시 2층을 증축해서 청소년 이용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테니스장에 두 면을 제가 의원이 지금 하고 있을 때 만들었는데 지금 소음 때문에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공모로 지금 디자인 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은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결돼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충분히 뭐 좀 더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네 번째로 김천 혁신도시는 경북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원도심과 별도로 도 예산을 지원받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투자할 자원을 원도심에 투자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설득할 생각이십니까? 박석진 후보 먼저 대답해 주시죠. 예, 원도심도 사실 그 사람 사는 곳이고요. 또 혁신도시도 같은 사람이 주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원도심도 국비를 받아서 원도심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은 또 원도심대로 해야 되고 또 혁신도시는 사실은 혁신도시가 없었다면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모든 문제가 또 복잡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사실은 혁신도시는 김천의 진주입니다. 앞으로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가 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형성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처음에는 원도심과 그 혁신도시 간의 거리감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도시가 똑같은 그런 융성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김동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혁신도시와 원도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산을 다루고 시설물을 가져오면서 상당히 많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갈등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거저 놀이터 1호 놀이터입니다. 퐁퐁 놀이터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만드는 놀이터입니다. 조례도 만들고 김천 1호입니다. 그 감리자가 지금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가져올 때 상당히 이제 구도심에서 이제 반발도 좀 있고 했었는데요.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도심에는 지금 벌써 갖춰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설물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장년층이라든지 그 도시 활성화, 다시 재생하는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혁신도시에는 지금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대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구도심과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 투입에 대해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주 여건이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윤 창출 부분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섯 번째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기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공공기관에는 우리 많은 우수 인력들이 와 계시고 하지만 여기 살고 계신 우리 학생들, 우리 주민들조차도 그 속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도로공사 같으면 도로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검역본부 같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블록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마 자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얘기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본 바탕을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연계된 사업에 당연히 우리 공공기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 또한 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같이 하시고요. 또 이분들이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김천의 이런 기관에 대해서 먼저 알 수 있는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한테도 미리 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봤던 것은 바로 그게 꿈이 되죠. 그게 또 현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함께하는 직업 체험이라든지 학습 활동 같은 데 같이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더 좋은 활력소가 되고 좋은 인재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곽석진 후보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그 김동기 의원이 후보가 말씀하셨다시피 혁신도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32.9세의 평균 나이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잘 보일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그래가지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는 법률구조공단 그 당시 곽은석 노조위원장께서 저한테 의뢰가 오셨어요. 이런 게 좀 하고 싶은데 법률 상담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서 주민센터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현재도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진로 상담 시에 미래 직업과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기관 종사자분들이 강사나 기타 참석을 하셔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합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고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적석 질문이 있을 텐데 미리 좀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예, 이어서 2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즉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오신 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손을 들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노조위원장 곽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토론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라는 게 이 참석하신 이 두 후보님의 언변이나 어떤 공약이나 혁신도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보고 계속 감탄 중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토론회를 개최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좀 표합니다. 이게 시의원, 기초시의원의 토론회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좀 상상을 하기조차 힘들었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개최를 끝까지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모범을 보여서 나갔으면 좋겠고 이것이 아마 혁신도시를 만든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혁신도시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저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시즌 1이 런칭을 되긴 했지만 약간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 2를 하려고 또 노력하다가 다시 또 발을 좀 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후보님께서는 혁신도시 시즌 2가 개최가 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민 토론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양당에 계신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좀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혹시 공식적으로 뭐 불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들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사회자 직권으로 사회자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양당 고위 관계자들 쪽으로 전화 연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뭐 특히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도당이라든지 고위 관계자들은 뭐 참석하라, 참석하지 마라 이런 뭐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뭐 또 당 핑계를 대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뭐 통보를 받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에 꼭 참석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후보자님께서 앞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곽석진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적극 찬성합니다. 또 저희 역할이 있다면은 혼심을 힘을 다해서 시즌 2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용지에 추가 이전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어떤 제가 노력을 하든지 간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동기 후보님. 예, 저는 그 공약 제 1호로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혁신도시 발전 TF팀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초기 때 유치했을 때 우리 김천시는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서명을 아마 우리 김천 인구보다도 월등히 많은 서명을 받고요. 타 지역에서까지 가서 서명을 받아오고 하면서 그 당시 점수가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 박팔룡 시장님이 계실 때죠. 혁신도시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나 김천시나 그 부분에서 워낙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안한 것이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초기 때 가져왔던 그런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이 저는 바로 우리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이전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라든지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죠. 당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그 지역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답을 드렸나 하면 내려올 수 있는 공공기관은 숫자는 많은데 인원수가 상당히 작다. 한 기관당 많아야 100명, 200명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1차 때 내려와 가지고 워낙에 이제 그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로 이제 이주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란 그런 직책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 내려오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컸었고 여기 내려왔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누렸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거기서 누렸던 것을 다 박탈당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상당히 힘이 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지금이 혁신도시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지금 우선은 강력하게 정부에 명확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서 강력하게 푸시하고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했던 노사민정 TF팀과 우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만이라도 한번 현재 정부가 막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다쟁이 김천맘 카페 운영자이고요. 평소 두 후보자분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토론 준비를 정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두 분 중 어떤 분이 당선되신다 하더라도 율곡 주민분들은 든든하게 의원님들을 믿고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 잘 들었고요. 다른 후보자분들이 다 같이 있으셨다고 하면 좀 선택에 또 폭이 덜 봤을 건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약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을 건데 그 공약들 중에서 만약 의원이 된다면 제 1호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지 선정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는 김동기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 책상에는 지금 통과되지 못한 조례가 아마 10몇 건은 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은 했지만 못했던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모든 것이 시작되려고 하면 조례의 기반 위에 이렇게 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1년 동안 넘게 거의 이제 공론화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의회에서 상정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민 공론화 조례만큼은 시의원 당선이 된다면 시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고 싶습니다. 제 밀착 복지의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환경 문제나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방적인 하향식 집행이 아니고 주민의 수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상향식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은 게 1호 공약으로 주민 공론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곽석진 후보님. 예, 우리 최현정 수다맘 대표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꼭 요 말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1호 공약은 가장 피부로 와닿는 주차장 문제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예,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은 주차장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예, 저쪽에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예, 다른 후보님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해서 왔는데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조금 약간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두 후보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제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을 강력하게 어필하셨는데, 그러면 이 혁신도시가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50만 원에 분양받았나 그래서 뭐 한 800만 원, 750만 원에 뭐 매매가 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그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주차장만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도심에는 예술회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영화 상영을 하는데 그 저가로 해가지고 그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거기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율곡동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서 그 영화를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와 또 뭐 불편이 좀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시설을 갖다 좀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 좀 CGV가 지금 뭐 이전을 하니 어쩌니 뭐 없애니만 한 말도 나오는 것이 관객 수가 적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CGV하고 김천시하고 조금 연계해 가지고서 뭐 이게 지역 주민들은 조금 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많은 예산이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공약은 굉장히 그 좋고, 그리고 뭐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휴유지를 갖다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서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면은 놀고 있는 부지 휴유지를 갖다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좀 임대해서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 율곡동에 그 사우나 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우나 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시다가 그 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공사이 중단돼 있는 흉물스러운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중단돼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시에서 강제 철거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얼마 되지 않은 데에서 이제 뭐 법 제정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당선이 되신다면은 어필하셔가지고 율곡동의 흉물스러운 부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어떤 유치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을 갖다가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의 평가 단장으로서 4년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곡동은 고등학교 중앙고가 이전에 오면서 고등학교 2개, 중학교가 2개, 초등학교가 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설 유치원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이만한 학교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율곡동은 교육도시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도시라면은 그 교육도시에 걸맞는 여건 형성 및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설득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제가 정리하니까 5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5가지 다 두 분이 말씀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씩 원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우선 주차장 부지 자원 마련에 대해서 곽석진 후보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원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혁신도시가 사실 개발될 때 개발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1억인가 그런데 아마 국비로 171억 정도를 넣고 시비로 171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행정소송 끝나고 나면은 아마 171억 정도가 혁신도시에 내려올 겁니다. 이 자원은 반드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고 주차장 용지를 산다든가 임대를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1조 2천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김천이.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국비 플러스 도비, 시비 매칭해서 아까 우리 그 신창원 임종식 교육감 공약실천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유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주차장 용지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예, 뭐 충분한 답변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창원 단장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김동기 후보님께서 교육의 문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텐데 아까 질문하신 교육 관련해서 디테일 문제와 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짧게 드는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교육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만 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교육의 밑바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로 우리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에 깔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확보 부분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에 다시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준공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2층 건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부분이라든지 체육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율곡동도 교육을 받침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유휴지 활용 문제 그리고 사우나 시설을 건립하다가 문제되고 했는 뭐 흉물스러운 건물 등에 대한 것은 곽석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그 우리 신 단장님께서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주차장 부지 용지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간 사우나가 하다가 중단됐는데 흉물스럽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매 안 가집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민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에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찾아보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구도시면은 예술회관 등에서 영화를 아주 저렴하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혁신도시는 뭐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CGV 등을 활용해 가지고 혁신도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뭐가 있는지 김동희 후보님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에서 지금 공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객석 수는 아마 지금 중간 정도 한 700석 정도의 객석이 마련된 공연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CGV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겹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단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다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 잠깐만 예,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복합혁신센터의 공연장하고 정확한 명칭은 다목적 강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우리가 영화를 보고 하는 거는 어린이 생활 SOC 사업 지금 건립하고 설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서 뭐 주요 시설로는 어드벤처관, 다목적 홀, 커뮤니티실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27일, 28일은 사전 투표 날입니다. 투표 당일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곽석진 후보부터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기호 5번 무소속 곽석진 후보. 율곡 주민의 보정수표. 할 말은 시원하게, 비판은 냉철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민의 여건 환경 개선을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착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내 직업과 을로 삼지 않고 거기서 업무가 끝나면은 또 돌아와서 제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곡동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국 1등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꼭 기호 5번 곽석진을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후보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설레이지요. 우리 김천에서 시의원 후보를 이렇게 해서 토론을 가진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다른 세 분의 후보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금이 우리 혁신도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누구보다도 경험 많은 후보, 확실히 검증된 후보, 시행착오를 겪어낸 후보, 바로 기호 4번 저 김동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정서에 반하는 공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실망도 크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은 당에서 하지만 선택의 권한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석진 후보님, 김동기 후보님 두 분 화해애기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시콜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김천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